자나깨나 차 조심! 차에 의한, 차를 위한 모든 교통법률을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으라차차 교통법률 코너인데요. 자, 오늘도 이상민 변호사와 함께 교통법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네, 벌써 3주 차예요. 네, 네.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늘 네. 어떤 주제로 얘기를 또 나눠볼까요? 예, 그동안 저희가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받을 수 있는 대물보상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었는데요. 네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대물보다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대인보상 합의금. 네. 그 중에서 위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 위자료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정신적인 고통을 그 돈으로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이 위자료 보상에도 우리가 좀 뭐 꼼꼼히 따져보고 알아야 될 그럴 내용이 있을까요? 예, 오늘은 제가 사건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50대였던 이제 김 씨의 경우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척추가 부러지는 큰 상해를 입게 됐어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6개월의 요양기간을 가졌는데요. 보험회사는 이 김 씨에게 보상금으로 1억을 제시를 했고요. 네네. 근데 김 씨의 경우에는 중상을 입고 6개월이나 누워 있었는데 1억밖에 안 되냐라고 생각해서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 거절하고 소송으로 갔습니다. 네. 이후에 법원은 보험회사가 김 씨에게 1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제시액과 판결금 사이에 일단 4천만 원 차이가 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같은 사고고 사실 같은 치료 내용이고 피해자도 같잖아요. 같은 사안인데 보상 금액이 1억 4천만 원 아주 큰 차이가 있네요. 예, 이 대인 보상의 경우에 오늘 말씀드릴 위자료 외에도 좀 다양한 쟁점이 있고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많지만 네. 오늘 주제인 이 위자료에만 국한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먼저 오늘 사건 같은 경우에 법원과 보험회사가 김 씨의 그 척추 장애 정도 인정한 것은 동일했지만 네. 결정적으로 위자료 부분에서 책정한 보상금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에서 금전으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해주는 걸 위자료라고 하는데요. 네. 보험사랑 법원이 각각 산정하는 금액들이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아마 많은 분들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인 것 같은데 교통사고가 나면 소송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예, 이 말의 경우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어디선가 언젠가 한번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소송하는 게 더 나아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위자료 산정에 차이가 있다면은 그 위자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금전으로 환산하는 건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자료 액수 산정할 때 예컨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과실, 피해자의 직업, 소득, 기타 어떤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의 사정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험사는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은 대인 보상의 경우에는 합의하자고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 제시하는 그 합의금 얼마로 이렇게 합의를 하시죠라고 할 때 그 안에 위자료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대인의 경우에는 보험사랑 합의를 먼저 진행하시죠. 네. 이 합의를 할 때 교통사고 위자료, 휴업손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손해 항목들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전부 포함을 해서 그 금액으로 합의가 진행이 됩니다. 네. 보험사는 이제 통상적으로 약관대로만 합의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전부가 보상되지는 않는데요. 네. 대부분 교통사고 피해자분들께서는 그런 사실을 잘 모르시고 보험사에서 산정한 금액 자체가 이렇게 맞는지, 이게 이제 합당한지 그런 걸 잘 모르고 진행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피해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 약관대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해도 무리는 없지만 예컨대 이제 뭐 상해 정도가 중하다거나 혹은 사망이 있다거나 불행히도 그럴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합의 금액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섣불리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경황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바로 뭐 합의하는 게 낫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군요. 이 법원과 보험사의 그런 그 위자료 액수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예, 예를 들어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린 김 씨 사건의 경우에 법원은 위자료로 3,20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보험회사는 애초에 위자료를 2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네. 3,200만 원과 200만 원 이게 딱 봐도 엄청난 금액의 차이죠. 네. 그 공식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공식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주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같은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험사 지급 기준에 의한 금액과 법원의 기준에 의한 금액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고 심한 경우에 2배 이상 손해배상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과 실제로 손해배상되는 금액이 많게는 수억 원 정도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야, 그렇군요. 그럼 그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위자료를 책정을 하는 겁니까? 예, 이 부분도 이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서 네. 이해를 위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근 대법원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나 혹은 이에 준하는 중한 상해의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위자료 산정 방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기준 금액은 1억 원이고요. 기준 금액은 여기에서 특별한 가중인자가 있다면 2배까지 상향이 되고 감경 사유가 있다면 또 그만큼 감액이 되고 네.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도록 교통사고 위자료를 현실화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험사가 합의를 하자라고 해도 그냥 바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합의도 다 따져보고 좀 꼼꼼하게 잘해야 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정도에 따라서 법조인이나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네. 이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선임 비용이 더 발생해서 아마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전치 2, 3주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면 피해자분들께서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시는 것이 오히려 금액 면에서는 유리한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컨대 상해 정도가 중하다거나 너무 이제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셨다거나 그런 큰 사고의 경우라면 전문가 선임해서 보험사랑 여러 차례 일단 협의를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권리행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도 아주 유용한 교통법률 자세히 잘 짚어봤습니다. 으라차차 교통법률 3주 동안 특별한 시간 또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제대로 알 수가 있었거든요. 네. 변호사님, 앞으로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교통법률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저희가 마련해 볼까 하는데 동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영광입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3주 동안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민 교통전문 변호사와 함께 으라차차 교통법률 함께 알아봤습니다.